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과 같은 교통약자와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수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야 했기에 소수를 위한 정책은 자꾸만 뒤로 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각지대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통안전 사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소수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되기에 안전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통학자가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7화 사각지대 끌어안기. 서울시립대학교 홍다희 연구교수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밤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뉴스를 볼 때면 화물차 관련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4차선을 달리던 흰색 레미콘차가 갓길로 접어들더니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굉음 소리와 함께 화물차가 하늘로 솟구치고 25톤 트럭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트럭 안에 있던 골자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25톤 트레일러에 들이받친 1톤 화물차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화물차는 오래 달리고 많이 날라야 돈을 벌 수 있기에 과속, 과적, 과로는 화물차 운전자의 숙명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운행시간은 과로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죠. 운행시간 하루에 10시간만 최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뭐 1.5배 정도 많은 수준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졸음운전이 발생하고 졸음운전 되면 운전력이 떨어지니까 앞이 잘 안 보여서 조작도 미스되고 판단 오류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너무 많은 거죠. 영국, 일본 같은 게 근로시간 최대 13시간, 운행시간이 10시간, 그다음에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15시간,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휴식 시간은 미국, 영국이 11시간 최대, 휴게 시간은 45분. 아까 우리나라 15분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로 시간하고 운행 시간은 우리나라가 훨씬 길고 휴게 시간은 휴식 시간 우리나라가 짧아요. 휴게 시간도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라도 도입이 돼서 저는 너무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근로 시간이 도입이 안 되면 이게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다들 아다시피 저희가 회사에 출근해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시간들이 다 포함되는 게 근로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거기에다가 상하차,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근로시간이거든요. 운행시간은 도로로 달리는 시간, 휴식시간은 모든 운행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통행이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이거이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이란 걸 정해주면 나머지 휴식시간이 하루 안에 정해져요. 근로시간과 운행시간은 더 길고 휴게 시간은 턱없이 짧은 현실. 홍다희 교수는 화물차와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면서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차 운행시간을 줄이려면 먼저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사했을 때 보면 이런 걸 하면 좋겠냐고 이제 운전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운전자분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대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지만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주 40시간을 했을 때 하기 전에 500원 벌었으면 하고 난 다음에도 500원 비슷하게 벌게끔 해줘야지. 이걸 제재했다고 해서 우리가 500원 받던 거 300원 받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거를 정부에서 마련해달라고.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법적으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2시간 운행하면 꼭 15분씩 쉬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더불어
휴게 공간 확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도를 자주 이용하는 화물차는 쉬고 싶어도 쉴 공간이 없으니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킨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휴게 시간인데 휴게 시간은 한 60% 정도 이상은 잘 지키고 그 이상은 잘 안 지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는 여쭤봤더니 더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거를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세 번째로는 휴게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있지만 나는 일반국도 지방도만 다녀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휴게소가 2시간마다 없는데 어떻게 쉬어? 그러면 도로변에서 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법을 만들어야지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운행시간 제한을 두고 난색을 표하는 건 바로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알기 힘들다는 거죠. 이에 대해 홍 교수는 화물차에 부착된 운행 기록계 장치를 활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용 화물 자동차에 개인이든 뭐든 그걸 다 떠나서 1톤 이상이면 DTG라는 걸 장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운행 기록계라고 한국말로 바꾸면 그런데요. 그거는 내가 이제 운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기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과속을 하는지, 얼마큼 뛰었는지, 속도는 얼로 뛰었는지, 뭐 우회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외국도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가 있어요. 아예 없는 거, 100% 빵프로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준수하고 걔네들은 우리처럼 DTG로 모든 차량을 모니터링해요. 결국 화물차 운행시간 제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입을 보전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화물차 운전자 역시 위험을 감수한 채 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70대 이상 넘어가시면 힘드시다고 하셨고 사실 75세 넘어가시면 밤에는 안 보여. 그다음에 이제 뭐가 왔으면 내가 브레이크가 늦게 밟혀 이런 얘기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놓아야 되는 거 나도 알아라고 하는데 이제 놓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내 월급만 깎이지 않는다면 자기는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월급이 깎이는 그 운송 사업자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갈 뿐이지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제때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운행하고 싶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반기셨어요, 되게.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제발 만들어달라고 돈만 안 깎이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운임 단가만 조정 안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임 단가 조정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힌 화물차 운행시간 제한.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는 채 모든 사고 책임을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돌릴 순 없을 겁니다. 도로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지 이게 내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운전자분들은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계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근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터트려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점점 좀 골마가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화물차 교통사고의 피해는 사회 전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그들의 애환을 직접 전해들었던 홍다희 교수는 그저 이 말만을 남겨놓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 보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더 다른 것보다는 화물차는 100km 이상, 그러니까 90km 이상 달릴 수도 없어요. 다 속도 제한 장치도 걸어놨고 최대한 다 이제 장치를 해놔 상태에서 이게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더 이제 충분히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졸리면 좀 주무시라 저는 꼭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7화 사각지대 끌어안기. 서울시립대학교 홍다희 연구교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